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식사하러 가는 길에 제가 이제 동화쌤이 가운데에 서 있고, 이렇게 상군, 동화쌤, 태군 이렇게 쓴 다음에 한 줄씩 무조건 시 쓴다고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파트 사이를 가기가 아파트에서 길을 잃었더니 이렇게 상군이 첫 번째 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파트는 도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아파트가 있으면 길이 잘 되어 있어요. 그렇더니 하지만 어쨌든 인생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모습, 이렇게 누가 잃었다고 안 나왔지만 그 화자가 아파트에서 길을 잃었더니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길, 인생길을 잃었더니, 그래서 동화쌤이 아이들에게 이 다음 줄에 뭐를 주었냐면, 아파트에서 길을 잃어서 방황을 하는데 그 방황하는 상황에서 달의 그림자가 창문을 넘어 들어온다, 넘어 나간다, 넘어 들어온다. 그죠? 달 그림자, 달은 밝은데 그림자가 없죠. 근데 달 그림자가 아니면 누군가가, 달은 그러니까 반가운 사람, 반가운 느낌일 수도 있겠죠. 지금은 밥 먹으러 가는 게 저녁 식사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달 그림자가 창문을 넘어고든지 넘어 나가든지 자유롭게 틀을 열어줬더니 태군이 그리움을 드리우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잃은 화자는 그리움을 찾아가는 것이고, 이 달이 그리운 사람의 얼굴이라면 그 그림자, 달이 그림자가 없지만 달빛이, 그리움이 드리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한 년을 해나가니까 첫 번째 시작한 상군이 이걸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배경만 깔아주면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두 번째 상군이 푸른 밤 스치고 지나가는 하얀 바람이 푸른 밤을 아니면 푸른 밤에 스치고 지나가는 하얀 바람이, 그러면 을 안 써도 되겠네요. 푸른 밤에, 그 푸른 밤이라는 가정을 해놨는데, 푸른이라는 게 이제 문학적으로 고등학생들은 이상적인 색깔, 상상의 색깔, 푸른색, 보라색, 그러니까 이상향, 이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거에서 그러니까 이상향을 스치고 지나가는, 이게 이제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러니까 윤동주의 서시도 떠올렸을 수도 있겠어요. 스치고 지나가는 하얀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람 색깔을 고정을 해놓고 푸른색과 대비해서 말하면서 스친다, 아쉽다, 근데 하얗다, 투영하다, 아무것도 없다 라는 느낌으로 배경을 잡아줘서 동화쌤이 소나무는 자연엽이거든요. 자연물인데 자연물이 아닌 그 옆에 있는 외벽, 인공물인 아파트 벽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도시적인 이미지를 더 만들어서 올라서 뭐라 할까 했더니 이 그리움을 상처로 태군이 진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오르면 아파트 안에 사람들이 하나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상처 속에 또 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얀 바람은 도시적인 바람이지만 푸른 밤을 스쳤기 때문에 이 푸른 밤의 이상이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시가 구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구성이 된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상군이 봄이 걸어오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겨울이니까 봄, 이 상처는 봄이 되면 낫는다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자, 그러면 이게 희망의 봄, 희망의 푸른밤, 희망의 달, 이렇게 다 있지만 동화쌤이 생각할 때 이게 봄이 걸어온다고 덥죽 반가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봄이 뒤따라오는 느낌이었어요. 방황하면서 나는 앞서 막 하고, 그래서 뒤돌아서 보통 이 모르는 사람, 맞죠? 어떤 사람이 그 전에 알던 사람이 오더라도 나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니까 반가워 하고 가면 되는데, 아는 사람이네, 반가워 할까 하다가 말을 못하죠. 그러다가 보니까 할까 하다 하고 멍설였어요. 그러면서 태군이 한참 고민을 하다가 걸음을 늦췄네, 이렇게 소극적이면서 여기가 가까이 오면 얘기할까? 아니면 지나가게 할까? 라는 망설임을 담아서 걸음을 놓쳤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합동시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 작가가 이렇게 세 명이에요. 상군, 동화샘, 태군. 그래서 식사기에 쓴 글입니다.
그러면 식사는 밥 먹으러 가는 길에 이렇게 길을 잃었다고 하면 뭐 할지도 모르겠지만 밥 먹으러 가는 길에 밥 먹을 때마다 같이 밥 먹을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아파트를 쳐다보면 그 아파트의 조만한 벽돌 같은 성장갑 같은 집 속에 있는 수많은 그죠?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사이를 걸어갈 때마다 지금 겨울이라 이제 낙엽이 다 지고 추운데 봄이 오면 더 따스하게 누군가를 만나러 갈까? 그냥 단순하게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도시인들은 외롭게 혼자 밥 먹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인들 자체는 반가워, 오랜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좀 어색하고 잘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명이 기념이 되라고 지금 이제 태군 옆에 앉아 있는데 같이 이거를 녹화를 하는 겁니다. 저녁 식사하는 길에 한 줄씩 번갈아 씁니다. 그래서 다 마음을 담아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연작시는 팀 수업이나 조별 수업, 뭐 학생들의 문맥, 그 글을 읽을 때 앞뒤 관계를 생각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어 시험 보거나 할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글을 쓰면 이 사람의 감정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이어줄 수 있게, 다음 사람이 그 다음 글을 쓰는데 최대한 그 여유 있게 여러 가지 선택의 가지에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 나가면서 쓰는 그런 감정이해 훈련으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군 동아샘 태군의 첫 시를 기념하여서 녹화합니다. 소감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시를 하나 쓰셨는데. 맨날 풀기만 하다가 네. 막상 시를 쓰려고 하니까 어렵기도 했는데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다음번엔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가다 이렇게 해서 여유 있게 대화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면 글을 읽을 때 이걸 해보잖아요. 진짜 10편 정도만 하면 달리 읽혀요. 글이 줄과 줄 사이의 관계가 읽혀요. 네. 그래서 시킨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